8급을 끝내고 새로운 급수 준 7급, 7급 2 1단원 1회 수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한자와 논술을 10년상 가르쳐온 학원 선생님이고요.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한자 교실을 준비해와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그런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수업을 지겨워하기도 하고요. 또 영상을 보는 수업이 정말 몇몇 아이들을 빼놓고는 너무 건성으로 봐서 시간만 갈 뿐 정말 너무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지도자가 제 동영상을 잠깐만 보시고 수업 내용에서 강조할 부분 또 주의사항을 배워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자는 쓰고 읽어야 실력이 쌓여요. 그냥 막연히 몇 번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보면서 관찰하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당장은 막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양이 늘어나면 헷갈리고 잊어버리거든요. 아이들이 교재에 직접 쓰고 모르는 것을 앞에서 찾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7급2의 첫 번째 글자는 집가자인데요. 집가는 지붕, 집면과 돼지시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벌써 8급에서 집면 부수를 배웠습니다. 부수는 214개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급수별로 중요한 부수가 나올 때마다 반복하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앞에 7급 부수 20개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해도 좋고요. 이렇게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해도 됩니다. 집면이라는 부수는 집의 지붕 모양이고요. 8급에서 벌써 집실 할 때 나왔던 부수입니다. 그래서 지붕 밑에 돼지, 이거는 돼지시예요. 돼지를 집에서 길렀다 할 때 집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사이간자인데요. 이 글자도 먼저 8급에서 문문자를 배웠거든요. 자, 문처럼 생겼던 문문, 문 사이에 이거는 해일, 그러니까 태양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 안에 빛, 햇빛 내지는 뭐 전등빛 같은 게 그 사이에 비쳐 나오더라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이 문에 들어가는 글자가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안에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태양이 들어가면 빛이 나오는 사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강인데요. 이 글자에서 이 왼쪽은 물수고요. 오른쪽은 장인공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물수는 처음 나왔으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수는 8급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글자 안에 부수로 들어갈 때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적이 많고요. 쓰는 방법 아래, 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래로, 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장인공은 발음 파트였어요. 장인공을 먼저 배우면 더 외우기가 좋은데 장인공이 더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인공이 왜 강으로 발음되냐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글자를 한번 한국말로 써보렴. 그러면 어떤 애들은 3, 어떤 애들은 3 이렇게 쓰거든요. 같은 발음이다. 우리가 중국 발음을 빌려오면서 광 아마 이게 아마 중간 발음이었을 거예요. 광 이렇게 공도 아니고 강도 아닌. 그래서 공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이 받침 부분 또 중성 부분이 같으면 같은 형성 글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수 옆에 장인공이 들어가는 것이 한강, 섬진강 할 때 강자였습니다. 다음 글자는 술의 첫자인데요. 이 술의 첫자도 우리가 8급에서 미리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군사군 할 때 배웠습니다. 군사가 무기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레차였다. 그래서 이렇게 덮고 다녔다 하는 군사군이었는데 군사군을 할 때 이렇게 쓴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수레 지붕을 얹고 다닐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게 주의사항인데 군사군자는 위에가 진면이 아니고 뚜껑, 덮을 멱자 이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수레차자는 대부분은 다 차로 읽힙니다. 하지만 자전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타는 자전거, 또 옛날 사람의 힘으로 끌었던 인력거 할 때는 거로도 읽혀요.
다음 글자는 빌공자인데 이 빌공자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빌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뜻이 좀 헷갈리는 경우는 잘못 머릿속에 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신께 빌다 할 때 비가 아니라 이거는 텅 비다. 안이 텅 비었다 할 때 본동사가 비다입니다. 그럼 무엇이 비었을까요? 이 부수는 구멍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멍혈 부수와 장인공 글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은 그대로 이번엔 발음으로 바로 왔죠. 그 다음에 어디가 비었다? 동굴이 텅 비었다. 이렇게 안에가 비어야 호랑이도 또 곰도 들어가 살 수 있겠죠. 동굴 안이 텅 비었다 할 때 빌공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5글자를 다 배웠는데요. 책에서 보면 한 페이지에 2글자밖에 안 들어가게 아주 크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 주의사항 천천히 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획순에 맞춰서, 처음에 획순에 맞춰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리듯이 쓰면 안 돼요. 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획순에 맞춰 쓰도록 주의사항을 줍니다. 다음 글자는 이제 외워졌는지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혹시 못 외워졌으면 앞에 와서 보고 써도 돼요. 자, 모양만 있고 훈과 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집, 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와서 써도 되고요. 또 이것이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는가 또 예문이 있으니까 1, 2, 3, 4 사지선다에서 찾아서 한자로 또 써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여기 글자 10개가 있거든요. 한자 10개가 있는데 이 한자는 오늘 배운 5개와 8급 5개예요. 다 아는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제자리에 또 한 번 써보기, 관찰하며 써보기 시간입니다. 여기 이건 마지막 문제인데 오늘 배운 5글자와 8급 50글자 안에서만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찾아서 활용하여 써보도록 합니다. 아까 부분은 모양이 써있고 훈과 음을 쓰는 거였는데 이번 마지막은 여기에는 이렇게 외워졌는지 모양, 글자를 쓰는 내용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못 외웠다면 앞에서 보고 와서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쓰면서 10번 이상을 관찰하며 골라가며 쓰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항상 복습으로 끝나는데요. 여기는 8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써보고 답지를 통해 확인해서 틀린 게 있으면 한 번 더 익혀봅니다. 제 수업은 항상 마지막에는 페이지 120쪽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스티커에서 오늘 배운 데까지가 빌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훈과 음을 가리고 집가, 사이간, 강강, 수레차, 빌공 이렇게 읽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되도록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배운 데까지 반복하여 하도록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그 한자의 기본, 한자가 어떤 글자인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제 동영상 중에서 그 중등한문 내신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의 원리가 뭔지가 자세히 또 부수란 무엇인지, 어떤 부수가 있는지도 설명이 있으니 한번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